안녕하세요. 네, 서한석 TV 보시면 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정말 요새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오늘부로 17일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한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단식을 두고 우리 여기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또 동조단식 하시는 분들, 동조 삭발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단식을 그만하시라고 이재명의 정신, 국민은 항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깃발을 들고 정말 초계와 같이 자기의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투쟁 전선에 선두에 서 계신데, 아마도 단식을 하실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단식이 얼마나 됐든 오래 가든 윤석열 정권은 아마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거다. 아마 코드 싱크도 안 할 거다. 아마 무시하고, 아마 심하게 말하면 개무시할 거다. 이재명 당대표가 건강을 해치든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아마 상관 전혀 의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정말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못 말리는 폭정에 대해서 국민의 항의, 항거, 국민의 어떤 투쟁, 이런 거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생각,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말 회복하고 지키고, 우리 번듯한 우리나라가 정말 추락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역사의 어떤 후퇴를 막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역사의 어떤 전진, 미래의 어떤 희망, 이런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각하신 것만큼 좀 더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을 그만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제가 오늘 지금 못 말리는 폭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운영, 경제,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윤석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대화도 안 하고, 야당 인정도 안 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이 폭정을 일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더군요.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2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국민 세금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 그런 안도 제출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작정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지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특히 인근국가인 우리 한국에 수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 그런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항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묵인 방조하는 이런 행위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뭐 그 다음에 탄압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데까지, 변호하는 변호사들까지도 다 수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죄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그 반대를 하면은 그냥 죄를 만드는 거죠. 막 죄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법과 상관없이 논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런 그 무지막지한 합법을 가장한 그 법치를 가장한 폭정을 일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폭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이게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서, 단결된 힘을 통해서 이 정권이 무한하지 않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정권이 국민의 뜻을 거슬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 이 그래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그 윤석열이 임명한 뭐 장관들이 국회의원을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그 대답하고 비아냥거리고 내키는 대로 발언하고 발언 태도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거든요. 이런 거가 뭐 총체적으로 지금 정말로 뭐 이념대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옛날로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파시스트의 맹아적 형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카시즘의 어떤 그 메카시즘의 부활이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 윤석열을 정권을 둘러싼 그런 특권 세력이 과연 그렇게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바대로 그냥 그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메카시즘의 부활이다. 어떤 독재, 그 다음에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 그런 걸 통해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의 어떤 그 단초들이 보인다. 그런 뭐 우리 국민이 그런 걸 다, 우리 국민이 그런 걸 받아 견디고 뭐 그런 거를 허용할 국민들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이다라고 한다면 다 이제 정말 뭐 혁명적인 변화, 혁신뿐만이 아니라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단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또 촉발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어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정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깊고 깊은 어떤 그런 상황에 도래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게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나라가 못 말리는 폭정에 휩쓸려 있고, 그런 것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그냥 착착 쌓여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터뜨려질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공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국방,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신뢰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 그러니까 국방이나 힘, 어떤 우리가 이제 국방력도 뭐 많이 갖춰져 있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세 가지 요건 중에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국방이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버려야 될 건 뭐냐?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그 삶을 정말 지탱해 주는 것은 뭐냐? 신뢰, 믿을 신자다.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뭐 국방이고 경제고 우리의 삶이고 모든 게 다 깨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못 말릴 폭정은 정말 신뢰, 국민 간의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토론도 안 하고 어떤 국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이런 자기가 이제 칼자루 잡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휘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점차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신뢰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개인들 간의 어떤 신뢰마저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도덕하게 하는 그런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윤석열의 그 태도, 이런 횡포, 폭정 이런 것이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사퇴하고 윤석열에 항거해라. 그다음에 뭐 검사를 탄핵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가장 센 발언들은 뭐냐면 윤석열 탄핵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막 그러면서 또 민주당 내부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서로 상호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정말 행동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과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항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뭐 강력한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안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을 또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윤석열 정권의 못 말릴 복종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은 뭐 좋겠죠. 본인들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을 텐데 나머지 70~80%의 국민들한테는 정말 파문을 일으키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의 소중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부분을 깨버리는 그런 행태일 수밖에 없다. 참 매우 위험하고 정말 뭐 역사를 되돌린다 뭐 퇴행적인 어떤 그런 행위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사람의 가치,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소중함,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운영할 때 공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허물어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결국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방향, 윤석열 정권이 뭐 일종의 배라고 한다면 그 배를 물에 잠기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암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암울한 말씀 이외에도 뭐 다시 뭐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제가 뭐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오늘도 어떤 체육대 그 한국노총 안산 한국노총 체육대회나 또 강원도민의 체육대회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인사도 많이 드렸지만 또 열심히 또 생활을 하세요. 또 즐거운 시간도 많이 있으시고요. 우리 지역민 우리 시민들 분들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삶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암울한 부분이 있으면 또 즐거운 영역도 있고 그렇고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런 암울하고 좀 어둡고 심각한 상황이 우리 정치 영역에서는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우리의 또 다른 삶은 또 즐겁고 행복한 부분이 또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못 말리는 폭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는 암울하고 어둡고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망한 정치다. 희망이 없는 정치다. 라고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역사가. 정치의 전부 크게 보면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가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수를 줄 수 없는 망해버린 정치다 라고 감히 심하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죽어있는 이 정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정말 근본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가 서한석 TV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나는 대로 또 정리가 돼서 말씀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얼른 끝나서 이 건강한 상태가 회복돼서 그렇게 다시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